안녕하십니까. 에듀안가끔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13년도 3회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관의 내경이 20mm, 유속이 1.5m/s일 때 유량 Q는 몇 미터 삼승/h인지 계산하시오.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유량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유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유체역학에 나오는데 간혹 이렇게 나오곤 하니까 이 유량을 구하는 공식 하나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Q는 A, V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Q가 유량이고 A는 면적 또는 뭐 단면적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V는 속도, 그리고 다른 말로 유속이라고 부르겠죠. 유체가 지나가는 속도. 그래서 면적과 유체가 지나가는 속도, 유속을 곱하게 되면 이 유량이 나온다라는 소리인데, 단위로 나타내게 되면 유량이란 게 미터 삼승/s가 되고요. 면적은 미터의 자승, 그 속도는 미터/s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미터 세게 되니까 미터 삼승/s라는 유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량은 초당 얼마만큼 흘러 지나갔냐, 요게 유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공식처럼 요 뭡니까? 세크죠. 세크. 초당 유량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1번 문제처럼 1번 문제의 유량 Q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 삼승/h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유체가 지나갔느냐, 그래서 시간당 발생된 유량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조건을 보니 내경을 줬고 유속을 줬어요. 이 말은 유속 V라는 거는 1.5m/s로 벌써 준 거예요. 근데 면적이 없죠. 단면적 또는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 면적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뭘 줬다? 관의 내경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죠.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관내로 지나가는 유체의 속도는 현재 1.5m/s와 같은데 이 단면적은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를 준 거예요. 그게 뭐야? 관 내경이 요 내경 D라고 합시다. D가 20mm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단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배관이죠. 배관의 요 단면이 뭐예요? 원이잖아, 원. 그래서 원의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4분의 파이 D 자승이라는 원의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원면적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A 대신에 넣어버리는 거야. A 대신에 단면적을 주지 않았으니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여기에 대신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 공식을 다 지워버립시다. Q는 A 대신에 4분의 파이 D 자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V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속. 자, 그래서 이 조건을 그대로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넣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4분의 파이 D가 20mm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단위들이 다 뭐였어요? 단위들이 전부 미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유량은 미터 삼승/s고 그 얘는 미터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V는 미터/s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 뭐예요? 이게 미터 단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리를 미터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요 100을 나눠주면 되죠. 하나, 둘 해가지고 20mm니까 0.2m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넣을 때는 0.2m가 되는 겁니다. 의 자승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유속이 얼마다? 요게 1.5 m/s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단위를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현재 주어진 공식대로 한번 풀어보면 요게 면적이기 때문에, 원면적이기 때문에 미터의 자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1.5 m/s라고 줬죠. m/s라고 줬어요. 그럼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미터 삼승/s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Q 유량의 단위는 뭐예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미터 삼승/hour 시간당으로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익히 알고 있겠지만 1시간은 몇 초죠? 3600초와 같죠. 그래서 1hour는 3600세크와 같기 때문에 요 1hour를 세크 미터로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앞에 거 1hour 사라지겠죠. 그 다음 per 1hour가 되는 거예요. 즉 1은 생략할 수 있으니 3600 세크 per hour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 곱하는 거야. 곱하기 3600 세크 per hour 요걸 곱해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죠? 요건 미터 삼승 될 거고 세크 사라지고 아워가 남는다. 퍼 아워가 남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돼요? 요게 미터 삼승 퍼 아워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들 알고 계실 건데 혹시나 요런 단위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풀면서 단위 환산 지금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관계가 있으니 3600을 곱해가지고 세크를 아워로 바꾸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최종 단위가 미터 삼승 퍼 아워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구해보면 답이 요게 1.6956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단위는 당연히 방금 환산했듯이 미터 삼승 퍼 아워가 돼요. 3600초를 곱했기 때문에. 자, 요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다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Q는 해가지고 요거 밑에 거만 쓰셔도 됩니다. 어디다가? 계산 과정에다가.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답은 어떻게 적습니까? 답은 아까 전에 앞에 갈로에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서 반올림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그럼 반올림 해보니 넘어가죠. 그래서 1.70m 삼승 퍼 아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갈로안을 채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팽창 탱크의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교재 94에서 95페이지 사이의 내용을 한 번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서 답을 채워드리면 팽창 탱크는 가도시 요게 100도씨입니다. 100도씨 이상의 온도에 견디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라고 돼 있죠. 즉 팽창 탱크의 재질은 온수 난방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팽창 탱크라는 거는 온수 난방에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온수라고 해서 무조건 100도씨 이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100도씨 이하에서는 우리가 저온수 난방이라고 받고 100도씨 이상에서는 고온수 난방이라고 해서 100도씨 이상의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로 보면 진공 온수 난방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결국은 이 온수 난방도 100도씨를 넘어갈 수 있으니 당연히 팽창 탱크의 재질도 100도씨 이상에서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개방식일 경우 최고의 높이는 방열관이나 방열 코일 면보다 나미터 이상 높게 설치한다. 그래서 요거는 1m 이상이었죠. 즉 최상단에 있는 방열기 혹은 방열 코일보다 팽창 탱크의 높이가 높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관 내부에 혹은 방열기 내부에 체류할지 모르는 공기, 불응축 가스를 배제시켜줘야 되니까 이 팽창 탱크를 최대한 모든 기기보다 높은 곳에 설치해주면 가장 좋다라고 했었죠. 그 높이가 기준상 1m 이상이어야 된다. 요 소리고. 자, 그 다음 또한 밀폐식 팽창 탱크의 경우 배관계통 내의 압력이 제한 압력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과잉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달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달하는 거는 릴리프 밸브가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제한 압력 이상 초과하는 거죠. 초과하게 되면 압력을 순간적으로 릴리프 밸브가 흡수를 싹 했다가 정상 압력 상태로 돌아가면은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 팽창 탱크 용량은 보일러 및 배관 내의 보유 수량이 100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20리터 이상으로 하고 100리터씩 초과할 때마다 라리터 10리터였죠. 10리터를 가산한 용량으로 한다. 팽창관의 끝부분은 팽창 탱크 바닥면보다 10mm 높게 설치한다. 그래서 10mm는 25mm 높게 설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팽창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보일러가 여기 설치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보일러에서 올라오는 팽창관을 이 팽창 탱크 밑단에다가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이 밑단에 혹시나 존재할지 모르는 팽창 탱크 내부의 이물질들이 팽창관 내부로 들어가서 팽창관을 막아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밑단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높인다 라고 했죠. 그래서 팽창 탱크 밑면보다 어느 정도 25mm 정도 높게 설치해서 이 밑에 혹시 존재할지 모르는 이물질, 먼지 등이 들어가서 팽창관을 막는 거를 방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가부터 100, 나는 1, 다는 릴리프 밸브, 라는 10, 마는 2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효율이 80%인 보일러의 부하가 25600kcal/h일 때 시간당 연료 소비량 kg/h를 계산하시오. 단 연료의 발열량은 10,000kcal/kg이다 라고 해서 좋네요. 자, 효율이 나온 걸 보니
효율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효율 구하는 공식 이타는 GF의 HL 분의 G의 H2-H-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조건들이 뭐였습니까? 효율은 연료 소비량 GF 곱하기 발열량 혹은 뭐 저희 발열량 혹은 고위 발열량으로 나오면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열량, 그리고 위쪽에는 증기 발생량 또는 급수량이고요. 얘는 증기 엔탈피, 얘는 급수 엔탈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일단 효율 80% 이타를 줬고요. 그리고 연료 소비량 요 GF는 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연료의 발열량 요걸 줬네요. 만이라고. 그리고 위에 요 조건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뭐 증기량이라든가 급수량, 증기 엔탈피 혹은 급수 엔탈피 조건을 주지 않았어. 대신에 뭘 줬어요? 보일러의 부하를 줬죠. 이 보일러의 부하라는 게 결국은 유효열 혹은 유효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위에 거 대신에 뭘 쓰면 되는 거예요? 요거 대신에 앞에서 계속 풀고 있죠. 유효열 Q. 그래서 유효열 또는 유효 출력이 된다. 여기서는 보일러 부하라고 이름만 바꿔서 줬을 뿐이에요. 헷갈리라고. 자, 그래서 요것도 유효열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대로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 요 공식대로 넣어봅시다. 효율 이타는 80%인데 요거를 백분율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100을 나눕니다. 그러면은 0.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F라는 거는 구해야 돼요. 그리고 곱하기 발열량은 지금 만이라고 줬고 만. 그 다음 분해 유효열, 이거 뭡니까? 보일러의 부하. 그래서 25600 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GF를 구하려면 우리 이항을 해야 되죠. 이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GF는 올라가고 0.8은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GF는 0.8 곱하기 만 분의 2560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단위 환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고요. 요게 그 보일러의 부하. 그거 모르겠으면은 조건에 있잖아요. 조건에 단위를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효율은 단위가 제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발열량의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 번분수니까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해서 얘들은 내려가니까 여기 적을까요? 킬로칼로리에 아워가 되고 분의 얘들 두 개는 올라가니까 킬로칼로리에 킬로그램이 돼서 어떻게 돼요? 킬로칼로리 사라지고 킬로그램 퍼 아워라는 연료 소비량이 나온다 라는 거겠죠. 자, 요렇게 단위 환산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구해보니 요거 이제 지웁시다. 구해보니 답이 얼마가 나온다? 답이 3.2kg per hour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도 공식까지 다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요 공식은 꼭 적어 주셔야 되죠. 요거 계산 과정에 꼭 적어 주시고요. 답란에는 얼마다? 3.2kg per hour라는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나관에서 열손실이 3만 kcal/h인 관에서 보온제를 시공하였으나 보온 후 열손실이 4,500kcal/h로 감소하였다. 이 경우 보온 후 효율은 몇 %인가?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보온 효율 구하는 공식이죠. 이쯤 되면 이제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엄청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 효율 이타는 Q0 분의 Q0 마이너스 Q에다가 우리가 퍼센트로 바꾸려면은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온 전 열손실에다가 분해 보온 전 열손실 빼기 보온 후 열손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넣어서 풀어보면 이타는 자, 보온 전의 열손실이 3만이었고요. 분해 보온 전 열손실 3만 빼기 보온 후의 열손실이 4,500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니 답이 85%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계산 과정이 되겠죠. 계산 과정. 그럼 답은 어떻게 됩니까? 답란에다가 85%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4번 문제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주어진 이경티의 크기를 순서대로 표시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요거 해설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1번, 이것과 동일한 중심선 위에 있는 것을 2번,
다음 작은 것을 3번으로 표시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요 이경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경티의 치수를 표시할 때 가장 큰 거를 제일 1번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건 얼마야? 32A가 되죠. 그럼 요걸 표시할 때 일단 32A가 가장 먼저 앞에 나와요. 32A. 예를 들어 제가 요걸 보고 먼저 적었다라고 치면은 32A를 먼저 적고,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요? 동일한 중심선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요거랑 동일한 중심선 위에 있는 요 32A를 두 번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32A.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다음 작은 거. 그래서 요게 곱하기 25A가 되는데, 자, 요렇게만 쓰니까 조금 헷갈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쌤, 어차피 32에 32A니까 큰 거 순서대로 적으면 안 됩니까? 요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런 크로스가 있다라고 칩시다. 크로스. 요렇게 십자가 형태의 그 이음새인데 크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요 크로스의 직경이 여기가 40A, 그리고 이쪽 편이 20A, 그리고 위에가 25A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밑에를 15A라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크로스의 치수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자, 일단 가장 큰 직경이 얼마입니까? 40A예요. 그러면 일단 40A를 먼저 적어요. 40A. 그 다음 곱하기 동일한 중심선 위에 있는 요 치수를 두 번째로 적습니다. 그래서 20A. 그 다음에 큰 거, 그 다음 순서로 큰 거, 그럼 뭐예요? 25A. 25A. 그리고 얘랑 동일한 중심선에 있는 15A. 그래서 마지막에 15A를 적어주는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수 표시를 할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요런 순서에 의해서 표시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가장 큰 게 32A죠. 그래도 표시 순서에 의해서 표시를 한다면 가장 큰 거 32A 먼저 적어주고요. 그리고 동일한 중심선 위에 있는 요 32A를 두 번째 적어주는 개념이고, 그 다음 큰 거 그게 25A니까 32, 32, 25A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도면을 참고하여 RV와 AV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사실상 이건 뭐 도면을 굳이 안 봐도 되긴 한데 어차피 약자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도면을 참고해서 본다면 일단 도면을 보아하니 보일러가 있고 매니에 팽창 탱크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방열기가 4대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간을 올렸다가 내리는 걸 보니까 이게 하향 그 공급 방식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향 공급식 온수 난방이 됩니다. 왜? 팽창 탱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면만 보고도 이게 어떤 형식의 난방 방식이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온수 난방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방열기인데 여기서 RV라는 거는 방열기 밸브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라디에이터 밸브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약자로 영어를 딴 거죠. 앞에 거 RV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AV라는 거는 공기 빼기 밸브라고 해서 에어벤트 밸브입니다. 그래서 에어벤트 밸브에 AV를 딴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약자만 보고도 충분히 적을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라디에이터 밸브, 방열기 밸브라는 거는 방열기에 달려있는 밸브거든요. 그래서 이 방열기 밸브를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량 조절용이야. 그래서 이 방열기 너무 뜨겁다, 실내 너무 뜨겁다 그러면은 가서 그냥 잠궈버리면 돼요. 그러면 온수가 이렇게 순환하지 않으니까 이 방열기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순환시키려고 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내부가 비어있으니까 공기가 차 있겠죠. 그럴 경우에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요걸 열면서 에어밸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벤트 밸브를 열어가지고 공기를 빼주고 다시 이렇게 재순환시켜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 RV는 방열기 밸브, 그 다음에 AV는 공기 빼기 밸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개방식 입형 배수 펌프를 설치할 때 부착되는 밸브 및 부속품의 명칭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배수펌프 배관인데 배수펌프 배관에 설치되는 부속품을 순서대로 쓰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배수펌프 배관도만 딱 이해를 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배수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보면 이제 수평으로 그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수직으로 그릴게요. 예를 드는 거니까. 그래서 배수펌프이긴 하지만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를 우리가 토출 배관이라고 합시다. 위로 보내어준다. 토출 배관.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빨아 올리는 거 흡입 배관이라고 하겠죠. 흡입 배관.
이라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좋게 제가 일부러 수직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가 수부가 되고 여기서 물을 빨아 올려서 이렇게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자, 이때 가운데 펌프가 있고요. 펌프가 있고, 그리고 펌프 양단에는 뭐가 설치되느냐 하면은 플렉시블 이음이 설치가 돼요. 플렉시블 이음. 플렉시블 이음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게 펌프의 진동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작용을 해주는 이음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단에 뭐야? 플렉시블 이음. 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플렉시블 이음 양단 다음 단에는 위쪽 토출 배관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여기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합니다. 스트레이너를 다른 말로는 여과기라고 하죠. 이물질을 잡아주는 거. 그리고 얘는 체크 밸브. 자, 일단 체크 밸브를 설치하는 이유는 물을 보내요. 물을 위쪽으로 보냈다가 펌프를 껐어. 자, 이때 체크 밸브가 없으면 위로 올라갔던 그 물들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빡 수직 낙하하겠죠. 그럼 펌프에 부하가 걸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펌프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유체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이너는 왜 그래요? 흡입 배관은 밑에서 이렇게 물을 빨아 올리잖아. 빨아 올릴 때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물질이 펌프로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 스트레이너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에는 어떻게 되느냐? 체크 밸브 다음 단에는 게이트 밸브, 그리고 스트레이너 이전 단에는 글로우 밸브를 설치해요. 글로우 밸브. 요건 지웁시다. 요건 지우고 여기에 글로우 밸브. 그 위쪽에는 게이트 밸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요. 그래서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는 뭐예요? 펌프를 돌리고 이제 유체를 보내줄 때 개폐용으로 쓰겠죠. 그래서 유체를 보낼 때 열어준다거나 혹은 이제 작업이 끝나면은 닫아준다거나 요때 쓰는 게 요 개폐용 게이트 밸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글로우 밸브는 뭐예요? 유량 조절용이잖아. 그래서 흡입 유량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용 용도에 따라서 흡입 유량을 뭐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거를 글로우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흡입 라인 쪽에는 글로우 밸브, 그리고 이제 토출 라인 쪽에는 게이트 밸브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남은 게 풋 밸브입니다. 풋 밸브 같은 경우는 여기 흡입 라인으로 치면은 입구 부분이에요. 흡입 라인으로 치면은 요게 입구 부분이야. 그래서 요게 풋 밸브. 그래서 뭐 지문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흡입 라인 끝단, 흡입 라인 끝에 설치한다. 혹은 흡입 라인 입구에 설치한다. 뭐 같은 말이에요. 이제 말하기에 따라서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흡입 라인 끝에 설치하는 거예요. 흡입 라인 끝에. 그래서 흡입 라인 끝에 혹은 흡입 라인 입구 측에 설치한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막 단어가 바뀌어 나오니까 헷갈리는 건데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자, 그래서 요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풋 밸브의 역할도 뭐냐 하면은 이 풋 밸브는 일종의 체크 밸브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흡입관 아래에 설치하는 체크 밸브로 나와요. 즉 흡입관 아래, 그쵸? 흡입관 아래에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정말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체크 밸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스윙판이 여기 있고 이렇게 이제 고정해주는 부분, 그리고 여기 필터가 있고요. 유체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체 물이 들어오겠죠. 물이 들어와서 이제 위쪽으로 보내게 되는데, 위쪽으로 보낼 때는 어떻게 돼요? 스윙판이 이렇게 열리겠죠. 얘가 스윙해가지고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위쪽에 배관이 있으니까 공급할 때는 이렇게 공급이 돼요. 펌프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펌프를 끄면 어떻게 돼? 유체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스윙판이 다시 이렇게 닫혀버리죠. 스윙판 또는 뭐 밸브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딱 닫히면서 반대쪽으로 이제 빠지는 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이물질을 막아주고요.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체크 밸브이기 때문에 요 흡입 라인 있죠. 흡입 라인. 흡입 라인에 물이 빠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즉 물이 빠져서 공기가 차 있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펌프가 돌다가 잠깐 정지했어요. 잠깐 정지했는데 이 풋 밸브가 없다 치면은 물이 다 빠져버리죠. 흡입 라인에. 그러면 공기가 차 있게 됩니다. 공기가 차 있게 되면 이게 순환이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빨아 올려져. 그렇기 때문에 펌프의 순환을 돕기 위해서 중간에 공기가 차는 거를 막아주는 게 바로 이 풋 밸브예요. 풋 밸브. 일종의 체크 밸브로서 흡입 라인 요 아래쪽에 설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 한번 알아보면 순서대로 풋 밸브, 글로우 밸브, 스트레이너, 플렉시블 이음,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펌프.
여기서는 배수 펌프라고 되어 있네요. 배수 펌프. 그 다음 플렉시블 이음, 그 다음 체크 밸브, 게이트 밸브 순서가 되겠다. 그래서 요 순서 기억을 하시고요. 문제에서 그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풋 밸브, 그 다음에 2번 스트레이너, 3번 플렉시블 이음, 4번 플렉시블 이음, 5번 체크 밸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플레이트 송풍기 특징을 4가지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외워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일단 참고하실 부분은 교재에 75페이지에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송풍기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게 뭐냐면은 일단 송풍기는 다익형, 이 원심식 송풍기죠 전부. 그래서 다익형, 터보형, 플레이트형이 있다. 요 송풍기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요? 날개의 각도, 임펠러 내부의 날개 각도. 그래서 다익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펠러가 있으면 임펠러가 이쪽으로 회전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날개가 앞쪽으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굽었죠. 이렇게 굽어 있는 뭐예요? 전곡형. 전곡형을 우리는 흔히 다익형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 터보형은 뭐예요? 터보형은 임펠러 내부의 날개깃이 회전 방향이 이쪽이면 반대로 뒤쪽으로 굽은 후곡형이라고 했죠. 후곡형. 요게 터보형 송풍기였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트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날개가 쭉쭉 뻗어 있죠. 쭉쭉 뻗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방사형 송풍기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요 플레이트형 송풍기의 특징을 4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자기 청소 특성이 있다. 이거 왜 그래요? 이 먼지나 이물질이 여기 안에 끼인다 혹은 생긴다 라고 하면은 얘는 날개가 쭉쭉 뻗어 있기 때문에 쭉쭉 빠질 수 있죠. 돌아가면서 먼지들이 다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터보형이나 이 다익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날개깃이 굽어 있기 때문에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청소 특성이 있는 거는 플레이트형이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이 자기 청소 특성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모나 부식에 강하다. 이런 건 이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체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모나 부식에 강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효율이 비교적 높다. 그 다음 네 번째, 대용량에 적합하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해설에 보면 2가지가 더 있는 게 해설 1번, 구조가 간단하고 강도가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기 좋은 걸로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설 6번에 보시면 분진이 많은 가스의 통풍이나 분체의 수송에 적합하다. 왜? 자기 청소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특징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복사난방의 가열면의 위치에 따른 패널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복사난방이 뭐였습니까? 복사난방이라는 거는 실이 이렇게 있으면 패널을 천장, 바닥, 벽 등에다가 매설을 하고요. 보일러를 딱 설치해 가지고 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를 이 패널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형식이죠. 보내서 순환을 시킵니다. 뭐 증기를 보낼 수도 있고 온수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보일러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돌아온다 치면은 패널을 매설한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널을 매설해서 이렇게 방사열, 다른 말로는 복사열이죠. 복사열을 이용해 가지고 은은하게 가열하는 형식이고, 가장 큰 특징은 쾌감도가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묻는 건 뭐예요? 가열면의 위치에 따른 패널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위치에 따른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천장, 그리고 바닥, 벽이겠죠. 그래서 천장 패널, 바닥 패널, 벽 패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동간의 이음새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보면, 동간 이음새의 한쪽은 안쪽으로 동간을 삽입 접합하고 다른 한쪽은 순나사를 내어 나사 이음하는 항동주물 이음새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에는 동간 이음새 한쪽은 안쪽으로 동간을 삽입 접합하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앞에서는 순나사였는데 이 녀석은 앞나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앞나사를 내어 나사 이음하는 항동주물 이음새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CM 어댑터라고 하고요. 나 같은 경우는 CF 어댑터라고 해요. 자, 그래서
CM 어댑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CF 어댑터는 제가 구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제가 CM 어댑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CM 어댑터를 보시면서 CF 어댑터는 사진으로 제가 대체해 드릴 테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처음 나오는 지문이 가를 봅시다. 동간 이음새 한쪽은 안쪽으로 동간을 삽입 접합하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동간이 삽입되는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끼울 수 있어. 여기 동간이 삽입되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끼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끼워가지고 용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쪽은 순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CM 어댑터는. CM 어댑터는. 그리고 황동주물 이음새라는 게 요 녀석이 요거 노랗게 생긴 거. 요게 황동주물 이음새입니다. 그래서 끼워가지고 반대쪽에 순나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런 강관 이음새 있죠? 강관 이음새랑 이렇게 결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여기는 용접을 하게 되고, 자, 이때 사용하는 거를 CM 어댑터라고 해요. CM 어댑터.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한쪽은 동간이 삽입돼요. 이렇게 구멍이 있죠? 한쪽은 동간이 삽입되고 한쪽은 순나사로 되어 있다. 이게 CM 어댑터고, CF 어댑터는 뭐냐면은 이 동간 삽입부 있죠? 이건 똑같아요. 동간 삽입부는 똑같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 똑같고, 이 반대쪽만 다릅니다. 이게 순나사가 아니고 앞나사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CM 어댑터는 요런 엘보 속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순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CF 어댑터는 주로 보면은 닛불, 단닛불 요런 거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요게 앞나사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점을 비교를 하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앞에 건 똑같아. 앞에 건 똑같지만 뒤쪽이 순나사냐, 즉 다른 이음새랑 결합하는 부분, 요 부분이 순나사냐 아니면 앞나사냐, 요 차이다. 요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번은 CM 어댑터가 되겠고요. 나번은 CF 어댑터가 된다 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정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